저 여자가 날 망쳤어. 정의의 비명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관 2명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복례는 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복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오래된 것부터 썩는 법이에요. 복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병원 구내식당. 복례는 어둠 속에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손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하얀 불빛이 주방을 채웠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복례는 하나씩 식자재 납품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무 1박스, 애호박 3봉지, 돼지고기 2팩. 애호박이 좀 물렀네. 손으로 만져보니 약간 물렁했습니다. 오늘 점심국에 먼저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옆 사무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나 모른다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의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복례는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회계 감사 오잖아. 장부만 잘 처리하면 돼. 그게 쉬운 일 같아요? 벌써 2번이나 감사관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례는 국 끓일 냄비를 꺼내며 슬쩍 사무실 쪽을 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정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장부였습니다. 순간 정의가 장부를 테이블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급하게, 마치 누가 볼까봐 겁내듯이. 복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저러지? 정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복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례는 손이 떨렸습니다. 냄비를 들다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진정해, 김복례.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국 끓이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똑똑똑.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복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장부를 숨기던 정의의 표정, 급하게 문을 닫던 모습, 뭔가 이상해. 복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나왔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복례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 유나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회계 감사 온다면서요? 그 말에 복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계 감사요? 네, 아침에 공지 떴어요. 오전 10시에 감사관 2명 온대요. 유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계 감사. 그래서 장부를 숨긴 거구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병원 재정이 안 좋다던데. 원장님 부부 사이도 안 좋다고 하던데요. 쉿, 조용히 해요. 복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냥 밥만 하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돌이 가슴에 얹힌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내는 식판에 밥과 국을 담았습니다. 직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아갔습니다. 그때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진했습니다. 붉은 립스틱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복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복내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내 선생님,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였습니다. 네, 원장님. 복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국 맛있네요. 역시 선생님 솜씨는 최고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달콤함 뒤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내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복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 나를 경계하고 있어. 복내의 직감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하며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내가 뭔가를 봤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복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국을 끓이는 냄비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복내는 그 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반. 복내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희가 장부를 숨기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내일이나 하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복내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뒤편에는 분리수거장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쓰레기통에 봉투를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복내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나이 들어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찢은 것 같았습니다. 복내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보험 지급 내역. 파란 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그 아래로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50만 원, 280만 원, 420만 원. 복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제 그 장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내는 재빨리 종이를 앞치마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찢어서 버렸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복내는 서둘러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리실 뒤편에 직원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복내의 사물함은 맨 아래쪽이었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사물함 문이 열렸습니다. 복내는 장부 조각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선생님,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 유나야. 놀랐잖아. 복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유나는 복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안 좋은 일 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선생님, 뭔가 숨기고 있죠? 유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복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나야, 지금은 이따 얘기하자. 복례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유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나도 요즘 이상한 거 느꼈어요. 원장님 부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복례는 유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니야. 복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점심 끝나고 얘기해요. 유나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후 2시 식당 구석 테이블. 점심시간이 끝나고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복례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말해줘요. 복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복례는 사물함으로 가서 장부 조각을 꺼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와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유나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쓰레기장에서 주웠어. 복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보험 지금 내요. 선생님, 이거 병원 보험금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찢어서 버렸을까요? 그게 문제지. 복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원장님 부부 요즘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어젯밤에 제가 늦게까지 근무했는데요. 정희 씨가 사무실에서 서류 태우는 걸 봤어요. 복례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류를 태웠다고? 네. 쇠쓰레기통에 불 지르고 있었어요.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나야, 이거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복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알아야 해. 우리가 모른 척하면 누가 알겠어? 복례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복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보자. 네, 사무실에요? 유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이 장부가 뭔지 확인해야 해. 컴퓨터에 파일이 있을 거야. 선생님 잡히면 어떡해요? 조심하면 돼. 원장님들은 6시면 퇴근하잖아. 복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밤 8시 병원 뒷문. 복례와 유나는 어둠 속에서 만났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됐어요?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응, 가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복내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뒷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끽. 문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네요. 유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내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유나야, 컴퓨터 켜봐. 네. 유나가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웅. 컴퓨터가 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틈으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선생님, 켜졌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바탕화면이 떴습니다. 유나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폴더를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회계. 여기에요. 유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내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엑셀 파일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 2024. 환자 청구서 정리. 원해 처방 수수료. 이거예요, 선생님. 여기 다 있어요. 유나가 파일을 클릭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딸깍.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끽.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8시 사무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내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숨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복도 쪽 창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커튼이 몸을 가려줬습니다. 복내는 커튼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봤습니다.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불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복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안 돼. 정희는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커튼 틈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정희가 폴더를 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 2024. 그 파일을 다른 곳으로 드래그했습니다. 백업 폴더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폴더에서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복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있어. 유나가 복내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유나는 커튼 틈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정희가 파일을 옮기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복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했어, 유나야. 정희는 몇 분간 더 무언가를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내와 유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내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 유나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문 뒤에서 나왔습니다. 유나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봐요. 여기 다 나왔어요.
영상이 선명했습니다. 정희가 파일을 옮기는 장면이 또렷했습니다. 이거 증거가 될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복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영상 복사본 만들게요. 클라우드에도 올릴게요. 그래, 그게 안전하겠다. 지금 집에 가서 할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유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복례는 유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나야,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유나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불안이 비쳤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식당에서 봐요. 알겠어. 조심히 가. 복례는 유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유나가 먼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례는 잠시 후에 나왔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각자 따로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복례는 식당으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복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밝혀야 해. 새벽 1시, 복례의 집. 복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윙.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복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속보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 발생. 30대 여성 사망. 복례는 별 생각 없이 기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그 순간 복례의 숨이 멎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유나였습니다. 안 돼. 복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경 강남구 대치동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최유나 34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복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유나야.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내일 보자고 했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 제발 받아. 복례는 다시 걸었습니다. 뚜뚜뚜.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게 사고가 맞아? 정말 사고였을까?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파일을 숨기던 모습, 유나가 그걸 촬영하던 모습, 설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사무실. 정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관리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영상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앞 복도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복례와 유나가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정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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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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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릭.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하나씩 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 로그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희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2시, 복내의 집. 복내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식당에서 봐요. 하지만 이제 유나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복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 조각이 거기 있었습니다. 보험 지급 내요. 손으로 종이를 만졌습니다. 찢어진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복내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 해야 해. 유나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결기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복내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다음 날 아침 7시 직원 식당. 복내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국자를 잡을 때마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요? 유나 간호사. 교통사고래요. 어젯밤에.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복내는 식판을 나눠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내 선생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복내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복내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복내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원장은 팔짱을 꼈습니다. 유나 간호사, 어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복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나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통화했답니다. 박 원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복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당신이었습니다. 복내 선생님. 그 말에 식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일 때문에 연락한 거예요. 일? 밤 8시예요? 박 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복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복내 선생님.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요즘 기억이 가끔 흐리시죠? 뭐라고요? 복내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실수도 잦아지시고.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근에 국을 태우신 적도 있잖아요. 복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한 번 실수했던 거예요. 한 번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식자재 주문을 잘못하셨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복내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선생님이 좀 나이가 나이니까. 복내는 그 소리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멀쩡해.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랑 그냥 동료였어요. 그게 다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병원에서 계속 일하세요. 복례는 박 원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냥 그만두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복례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갇혔어. 나는 갇혔어. 정희는 복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박 원장도 따라 나갔습니다.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복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푸다가 그릇 밖으로 흘렸습니다. 아!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복례는 황급히 행주로 닦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좋으신가 봐. 나이가 있으시니까.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견뎌야 해. 지금은 견뎌야 해. 오후 6시 병원 뒷문. 복례는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뒷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복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소 직원 도연이었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도연 씨? 복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시간 있으세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뒤편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도연은 담배를 꺼내더니 입에 물고는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에 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유나 간호사.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알아요. 사고가 아니라는 거. 복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유나 간호사가 어제 저한테 부탁했어요. 도연은 담배를 빼서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CCTV 백업 파일 좀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요. 복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CCTV 백업? 네. 병원 서버실에 백업 하드가 따로 있거든요. 도연은 복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나 간호사가 말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전해달라고요. 복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나가 나를 믿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연 씨, 그 파일 아직 안전해요. 제가 숨겨뒀어요. 도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복례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도와줄 거예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 간호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잘해줬거든요. 복례의 가슴에 뭔가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내일 밤에 만나요. 서버실로 가야 해요. 알겠어요. 복례는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심해요. 들키면 안 돼요. 선생님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복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웠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유나야, 내가 끝까지 해낼게.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밤 10시 병원 복도. 도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야간 당직실 앞을 지날 때 간호사가 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좋아, 지금이야. 도연은 카트를 세우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야간 청소 명단이었습니다. 펜으로 자신의 이름 옆에 3층 서버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원래는 없던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밤 10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명단을 다시 집어넣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버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서버실 앞에 섰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관리실 마스터 키였습니다. 청소 직원이 쓰는 만능 카드였습니다. 삑!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버실은 추웠습니다. 에어컨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웅웅웅. 서버들이 낮게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렉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백업 하드 디스크는 맨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드 디스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 케이블로 하드 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떴습니다. CCTV BACKUP 2024. 도연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유나 간호사가 말한 날은 10월 16일. 도연은 해당 날짜 폴더를 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병원 뒷문이 보였습니다. 밤 9시쯤이었습니다.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쇠쓰레기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통 안에 종이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거야. 증거다. 영상을 몇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장부를 태우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파일 목록을 보니 일부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제 로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 시간 10월 17일 오전 1시 23분. 삭제자 ADMINYON. 도연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이 그를 감쌌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연은 서버렉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삑!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을 훑었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경비원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해. 빨리 끝내야 해. 도연은 USB를 꺼냈습니다. 영상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50%, 70%, 90%, 100% 완료되었습니다. 도연은 USB를 뽑았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버실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뒷문. 복례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도연 씨, 괜찮을까? 불안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복례는 달려갔습니다. 도연 씨, 선생님.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다 있어요. 복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요? 네. 정희 씨가 장부 태우는 장면도 있고 삭제 로그도 있어요. 도연은 USB를 복례에게 건넸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론에 보내야 해요. 기자한테. 지금요? 네. 빨리 해야 해요. 복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왜요? 증거가 불완전해요. 도연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장부 원본이 필요해요. 복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들키면 어떡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야 원장님 부부를 잡을 수 있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져요. 복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감사팀이 오기 전에 장부를 더 찾아야 해요. 어디서요? 원장 사무실이요. 도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해봐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복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꼭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아침 원장 사무실. 정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CCTV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버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도연이 보였습니다. 정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자식? 그녀는 박 원장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박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청소부가 왜 서버실에? 뭔가 가져간 것 같아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직원들 휴대폰 검사해야겠어요. 뭐? 그건 너무. 여보.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여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 청소부가 뭘 알고 있을지 몰라요. 박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정희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 직원 보안 검사 실시합니다. 휴대폰 제출 필수. 복례와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게시판. 복례는 식자재를 정리하다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다가갔습니다.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안전공지. 복례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최근 조리실 김복례 직원의 업무 실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국 조리 중 화상사고 위험, 10월 15일 식자재 주문 착오, 10월 17일 배식 중 낙상. 안전을 위해 주의 바랍니다. 복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주변 직원들이 복례를 쳐다봤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복례 선생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복례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건 거짓말이야. 낙상 같은 건 없었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 복례는 평소처럼 배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국자를 들 때마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복례는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밥그릇이 식판에서 떨어졌습니다. 쾅! 바닥에 밥이 쏟아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복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담아드릴게요. 복례는 바닥에 밥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복례 선생님. 정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독이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복례는 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은퇴하실 분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 말에 식당이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복례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복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복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복례는 바닥에 밥을 치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견뎌야 해. 조금만 더. 복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후 3시 병원 뒤편. 복례는 쉬는 시간에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지만 흡연 구역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복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복례는 돌아봤습니다. 도연 씨. 도연은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었어요. 식당에서 있었던 일.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요. 도연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내야 해요. 이번 주에 기자 만나요. 복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자요? 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탐사보도 전문이에요.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USB 파일 보여주고 제보하면 돼요. 복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이 기회예요. 더 늦으면 안 돼요.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오후 5시 근처 카페. 도연은 카페에 앉아 기자를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은 커피였습니다. 기자는 늦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알림이 떴습니다. 사물함 보안 알림 비정상 접근 감지.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USB.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쓰러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테이블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달렸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부 휴게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물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USB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같은 시각 병원 방송실. 복례는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방송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이크가 보였습니다. 비상방송용 마이크였습니다. 복례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이야. 복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해야 해.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 복례는 비상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병원 전체에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병실에서, 사무실에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례는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방송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희가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복례는 마이크를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당겼습니다. 나요. 당장 나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결국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쾅! 방송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복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당신 끝났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복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복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후 6시 보안실. 복례는 보안실 앞에 섰습니다. 방송실 사건 이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보안실은 좁았습니다. CCTV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희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복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복례의 온몸을 훑었습니다. 마치 해부하듯이. 복례 선생님.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일은 참 안타깝네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이해돼요. 이해요? 복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유나 씨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동료를 잃으면 누구나 혼란스러워요. 정희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달콤함이 독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도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정희는 책상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조용히 나가실 수 있어요. 복례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왜 죽었는지부터 말해요. 정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유나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죠?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망상은 망상이 아니에요. 복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유나는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차갑게, 복례 선생님. 정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정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복례는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희의 속셈을, 이 녹음을 증거로 쓸 거였습니다. 복례를 치매 환자로 만들 증거로. 나이든 직원이 동료 죽음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워 망언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병력 기록도 이미 수정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요. 복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선생님. 정희는 녹음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복례 씨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실수도 잦아지고, 오늘은 방송실에서 이상한 방송까지 하셨죠. 복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끝이야.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원장님.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긴 어떻게 해? 도연은 달려들어 녹음기를 낚아챘습니다. 이딴 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려고요? 도연이 녹음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내놔. 당장. 정희가 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둘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나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녹음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쾅! 녹음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쳤어.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복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보안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몸싸움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이 저 청소부를 때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희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찾아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파일이었습니다. 복례는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 전송 완료.
복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어요, 윤정혜 씨. 복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방금 기자한테 증거를 보냈어요. CCTV 영상, 삭제 로그 다요. 복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돼.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밤 8시 원장 사무실. 박 원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박 원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변호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사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박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병원 보험 사기 의혹, 내부 고발자, 증거 제출. 박 원장은 모니터를 껐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네. 이제 끝이야.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오전 11시 직원 식당. 식당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례의 은퇴식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복례를 피하듯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룩진 앞치마였습니다. 25년간 쓴 앞치마였습니다. 박 원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복례 선생님,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성에 없는 박수였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이구나. 가슴이 씁쓸했습니다. 정희가 케이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선생님, 케이크 자르세요. 정희가 칼을 건넸습니다. 복례는 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케이크에 칼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복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복례는 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정희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얼굴 가득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복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칼로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푹. 크림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프로젝터 작동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도연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도연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흰 벽에 영상이 투사되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병원 뒷문이 보였습니다.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쇠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넣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보험금 관련 장부를 태우는 모습입니다. 식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정희가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버에서 복구한 원본 영상입니다. 박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원장님이 저런 짓을? 보험 사기였던 거예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기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감사관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 계십니까?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보험 사기와 증거 인멸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으려고 했습니다. 이딴 건 증거가 안 돼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다가가 장부를 빼앗았습니다. 이미 복사본이 다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저 여자가 날 망쳤어.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가락으로 복례를 가리켰습니다. 복례는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침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망친 게 아니에요. 복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망쳤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복례에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복례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복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오래된 것부터 썩는 법이에요. 복례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드러나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했습니다. 박 원장은 손을 떨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하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이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아무도 정희를 막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승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도연은 조심스럽게 복례의 앞치마 끈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벗으세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25년간 매일 맸던 끈이었습니다. 앞치마가 벗겨졌습니다. 복례는 앞치마를 손에 쥐었습니다. 천이 낡고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식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쳤습니다. 짝짝짝짝짝.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복례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오전 9시 병원 정문에 노란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빨간 글씨로 쓰인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은 폐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조치였습니다. 복례는 병원 앞에 섰습니다. 25년간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텅 빈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끝났구나. 복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허함이었습니다. 뉴스 차량이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보험 사기 혐의로 오늘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박 원장은 구속 전자진 사퇴했으며 윤정혜 부원장은 횡령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병원 내부. 도연은 허가증을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의 개인 물품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끊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전등을 켜고 걸었습니다.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풍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복례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도연은 복례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깨진 안경, 그리고 작은 상자. 도연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맨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례 선생님? 사진 속 젊은 간호사가 복례였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웃는 모습. 도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복례가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편에 1998년 6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생님이 간호사였구나.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복례가 병원에서 25년을 일했는지, 왜 환자들에게 그렇게 다정했는지, 왜 진실을 밝히려 했는지. 복례는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다쳤습니다. 더 이상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조리 도구들도 상자에 담았습니다. 낡은 국자, 얼룩진 앞치마, 복례가 쓰던 칼, 하나하나가 25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5시 병원 앞 계단. 직원들이 병원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 원장님 때문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누군가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도 책임 있어. 중년 남자였습니다. 행정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랑 그 할머니가 병원을 망쳤어. 도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병원을 망친 건 원장님들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오후 6시 병원 정문 앞. 복례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곧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할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었습니다. 관계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병원은 지난 3년간 허위 청구로 약 1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12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거 제출로 사건이 밝혀졌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누구입니까? 병원 직원이었습니까?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원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복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용기라.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복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 씨. 도연은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복례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물건이에요. 복례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복례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옛날이네요. 복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선생님, 간호사셨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왜? 그만두셨어요? 복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복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여했어요. 제가 라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죠.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살았어요. 하지만 그 일로 한동안 위독했었죠. 복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후로 환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죄하고 싶었거든요. 환자들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복례는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에서 일했어요. 25년 동안요.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복례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복례는 일어섰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게요. 복례는 상자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이요. 이제 쉬어야죠. 복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버스가 왔습니다. 복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후 새 병원 청소부 휴게실. 도연은 새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청소부 휴게실 책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례의 앞치마였습니다. 낡고 얼룩진 앞치마였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천이 부드러웠습니다. 25년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도연 씨, 동료가 불렀습니다. 네. 휴게실에 TV 켜도 돼요? 뉴스 보려고요. 그러세요. 동료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지난달 병원 보험 사기 사건을 고발한 내부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례가 나왔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고발하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복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잠은 잘 잡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편히 못 자요. 도연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복례는 여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분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시골 마을회관. 복례는 마을회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일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복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례 선생님, 이 문은 어떻게 써는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할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이렇게요. 칼을 비스듬히 대고 천천히요. 복례가 손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머니가 따라했습니다. 복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주방에는 6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복례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시작한 무료 요리 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엔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이 국은 언제 간을 맞춰요?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한번 맛을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넣으면 돼요. 복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전 병원에서 일할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집에서 국도 끓일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했다고요. 복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희는 계속 배달 음식만 먹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복례도 함께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오후 5시 마을 입구. 복례는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입구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도연이 내렸습니다.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복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네. 주말마다 오기로 했잖아요. 도연은 복례에게 봉지를 건넸습니다. 과일이랑 채소 샀어요.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로요. 복례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선생님 보러 오고 싶어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복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걸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요리 교실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요즘은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복례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우시는 모습 보면 뿌듯하거든요. 그러시겠네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새 병원은 어때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요.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나요. 예전 병원이요. 복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 의미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두 사람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복례는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줌마, 오늘 무싱싱한 거 있어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복례는 물을 골랐습니다. 도연이 봉지를 들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이것저것 샀습니다. 마늘, 파, 감자, 고추. 복례는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정성스럽게 마치 가족을 위해 장 보는 것처럼. 선생님, 도연이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보이세요. 복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복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도연은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 평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행복만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복례의 집 앞. 도연은 장본 것들을 복례의 집까지 날랐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저녁 먹고 가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이렇게 먼 데까지 왔는데. 복례는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례는 주방에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김치.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 맛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다행이네. 복례도 함께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실은 정말 사람을 구하는 것 같아요. 복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늦더라도요. 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복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실은 늦게라도 사람을 구해요. 복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죠. 도연은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찾은 미소였습니다. 복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가슴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집안은 밝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창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복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도. 화면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복례의 미소만 남았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연만 담고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만 담꾼